안녕. 안녕하세요. 처음에 너희들 장기 자랑할 때 되게 재밌게 봤거든. 엄청 잘하더라고. 있었어요. 가운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 그래서 오늘 너희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김용재 대표님이시죠? 그래 여기 써있지. 맞아요. 놀이라는 회사의 대표 맡고 있는 김용재라고 하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아마 한번 설명 들었을 텐데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야, 이 놀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나랑 이제 4명의 그 창업자들이 같이 한 10년 동안 만든 제품이 이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이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서밋 수학에 대한 얘기보다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려고 그래.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이 서밋 수학을 만들기 전에 대치동은 한번 들어봤지. 대치동에서 이제 한 3~4천 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거기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았어. 근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도와주려고 만든 제품이 이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이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수학에 대해서 너희들 또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편견들이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팁도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도 돼.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내 소개인데 사진을 너무 잘 찍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이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만든 놀이의 이제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 대표를 맡고 있어. 그 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 한 3~4천 명 정도 가르쳤었고, 수학의 눈을 찾아라라고 너희들은 아마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당시 한 2008년에 썼던 책이야. 그래서 많이 팔리기도 했고,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을지를 좀 저술했던 그런 책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아직 서점에서 팔고 있거든. 읽어보면 되게 재밌게 썼어. 특히 1권 읽어보면 너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얘기할 거는 좀 수학 공부를 방해하는 편견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도 좀 섞여 있을 거야. 4가지 편견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학은 학창시절이 지나면 필요 없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어.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 이 학창시절이 지났다는 얘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됐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도 보면 모든 직업이 수학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는 미술을 한다. 근데 수학을 당장 쓰진 않잖아.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모든 직업에 사실 수학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 너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지. 선생님이 너희 나이 때만 해더라도 그런 건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각자 개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너희들이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려면 한 10년은 있어야 되잖아. 그때는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데 그 변화의 이제 방식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 IT 얘기 많이 하잖아. IT,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잖아. 알파고 다 들어봤지. 이것들이 너희들이 이제 생활하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다. 그때 바로 이제 수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로 써 있지만 다 해석할 수 있지.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제 예전에 없었던 직업들이 새로 생기는 직업들이 많이 있거든. 그 직업군들을 조사를 했더니 20개 정도의 직업군 중에 15개가 수학이나 과학을 배경 지식으로 하는 직업들이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난단 말이야.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때 이 수학이 영향력이 생기는 수학과 관계되는 직업들이 대다수가 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내가 뭐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에 어디에 당장 써먹는다기보다는 그거를 기초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과목이 바로 수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나라잖아. 항상 뭐 인터넷도 제일 먼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10년 동안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났어. 그 직업들을 조사를 해본 거야.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직업들의 분야가 뭐였냐면 컴퓨터와 수학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이런 거 10년 전에 없었잖아, 맞지? 다 새로 생겨난 서비스,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 요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컴퓨터와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된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를 사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수학이 우리가 그냥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는 나이가 됐을 때 수학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었고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놀이라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이 한 3, 40명 있거든. 근데 그 3, 40명 중에 고등학교만 나온 친구들도 꽤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교를 꼭 가야 된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계속 있었던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그걸 계속 파고든 거지.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학교를 나온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실력이 있으면. 그 정도로 이제 사회가 예전과는 다른 사회가 될 거야. 너희들이 이제 크게 되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과목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들한테는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약간 왜냐면 이건 고등학교 때 얘기거든. 수학 어렵지? 그렇지? 수학이 어려운데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져. 그래서 나중에는 언니 오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뭐 스포자 지금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이지만 정말 수학을 포기하는 언니 오빠들이 생겨. 고1, 고2가 되면서 급격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 수학을 포기하는 게 정답이 아닌지를 선생님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야. 대학교라는 거는 사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좋은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를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때 수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수능 다 들어봤지, 수능. 고3 때 수능을 본단 말이야. 수능이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은 국영수야. 나머지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 이 국영수가 결국 중요한데 이 국어, 영어, 수학을 100점 만점짜리 시험이거든. 이거를 이제 그 분포를 본 거야. 이 그래프 배웠지 다. 이렇게 몇 점에 몇 명이 분포하고 이거 배웠잖아. 그래서 봤더니 국어나 영어는 가장 많이 분포하는 시험 구간대가 80점, 90점 사이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너희들이 해보면 나중에 국어,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 있어? 다 기본적으로는 하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지 웬만하면 기본적인 걸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좀 시간 들여서 하면 성적이 올라가. 눈에 보여 그게. 한 6개월 열심히 하면 몇 점 오르고 이게 보이거든. 그래서 시험 성적 분포를 보면 저렇게 나오게 돼 있어.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면 오르거든. 근데 수학을 보면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가장 많은 점수 구간이 몇 점이야? 20에서 25점이야. 20에서 25점이면 시험을 어떻게 본 걸까? 5문제 풀고 자요. 뭐 그것도 방법이지. 5문제를 다 맞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그냥 찍은 거야. 수능이 오지선다형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찍으면 20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 구간에 많이 아이들이 몰려있다는 거는 진짜 수학을 포기한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게 대학교나 좋은 학교나 학과를 가는데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나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면, 내가 수학 공부할 시간에 국어 영어를 좀 더 하겠다. 그래서 내가 국어 영어를 조금 더 점수를 올려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보는 그 점수의 기준이 있어. 점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그거를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이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아. 그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표준 점수라는 걸로 바꾸거든. 근데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가로한 게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의 원리가 어려운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보너스 점수를 주겠다는 게 표준 점수의 원리야.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은 어려웠으니까 더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그래서 수학 같은 과목은 100점을 맞으면 영어나 국어보다 5점에서 10점 이상을 더 받아, 점수를. 내가 똑같이 점수가 나왔어도.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진영아, 그 강연 들을만해? 네. 재밌어? 네. 너는 꿈이 뭐야? 저요? 응. 저 음악하는 거예요. 응? 음악. 음악. 그 음악에서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은데? 저 래퍼.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직업으로 갖고 싶은 거지? 네. 너는 수학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의 관점에서. 수학이요? 보험? 아니, 혹시나 내가 래퍼를 못할 수도 있으니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야.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도 그 쇼미더머니 되게 좋아하거든. 다 봤거든. 너무 좋아해서 랩 들으는 거 되게 좋아했어.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 사실 래퍼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없지. 그냥 음악적인 거는 사실은 좀 수학적인 거랑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기 나오는 분들 보면 예선에서 굉장히 잘하는데도 나중에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좀 그런 분야일수록 굉장히 소수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내가 랩을 좋아해도 래퍼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야. 뭐 작곡을 할 수도 있고, 맞지? 작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편곡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회사 레이블을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도 너처럼 뭐 한 가지만 하는 거는 좋지. 나의 특수한 어떤 장기로 키워가는 거 좋은데, 그래도 두루두루 해놓는 게 나중에 내가 다른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수학 점수가 생각보다 항상 내 기대보다 안 나오는지를 얘기해 줄 거야. 너희들도 수학 시험 보면 알잖아. 맞지? 수학 시험 보면 진짜 이번 시험은 딱 내 실력만큼 나온 것 같다, 아니면 더 나온 것 같다, 이런 기분보다 항상 좀 덜 나온다, 이런 느낌이 들어? 어때? 전 괜찮게 나왔다 생각. 넌 괜찮아? 다른 친구들은 어때? 수학 시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공부를 한 거에 비례해서 딱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해? 아니면 좀 덜 나온다고 생각해? 덜 나온다. 잘 모르겠어? 다들 욕심이 많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 과목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 그 얘기를 선생님이 여기서 해줄 거야.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내가 뭔가 영어 3시간 하고 수학 3시간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틀리다고 느껴. 영어는 뭐 90점이 나오는데 수학은 90점이 안 나온다고 느끼는 거야.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를 알게 되면 수학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얻을 수가 있어. 뭐냐면
수학 공부를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의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도미노야. 니네 도미노 다 해봤지? 네. 어렸을 때 다 누구나 해보잖아, 도미노. 도미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블럭을 이렇게 쌓는 건데 내가 중간에 연결을 잘못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세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맞지? 수학이 딱 그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나 국사나 이런 약간 암기를 해야 되는, 기본이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들은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암기한 양이 있으면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는 문제를 푼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학이 그런 게 훨씬 떨어져, 다른 과목에 비해. 그래서 사실 수학이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 이 도미노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도미노적인 특징을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단계에 있어서의 도미노의 특징이 있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면 주로 연산 많이 했잖아, 맞지? 뭐 눈높이 수학 이런 거 해봤지? 이런 거 하면 뭐 더하기 빼기 정말 열심히 막 반복적으로 하잖아. 그걸 이제 계산하고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가 되면서 단계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가 되면 어떤 단계들이 생기냐면 이런 이제 복잡한 단계들이 생겨. 그래서 문제에 막 지문이 생기는 거야. 뭐 철수와 영희가 뭐 어디 학교를 갔는데 반응이 딱 바뀌어 좋네. 그래서 문제를 읽고 거기서 주어진 조건 같은 걸 막 찾아야 돼. 철수가 거기서 뭐 답을 구해야 되는 대상인지 뭐 이런 걸 찾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뭐냐면 수식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게 초등학교 때야 이렇게 암산으로 찍찍찍 해서 풀 수 있잖아. 근데 중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 그런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다. 그래서 사실 거의 안 나오고 이 수식하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는 이제 뭐 계산하고 검산하는 건 똑같아. 중고등학교 가서 계산 검산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그런데 의외로 뭐냐면 많은 아이들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 특히 시험을 볼 때. 실수 자주 해봤어? 수학 시험 볼 때. 네. 해봤지?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이거 아는 건데. 이런 말 하잖아. 특히 유독 수학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시험 볼 때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거야. 나는 수학 중학교 때, 이거 초등학교는 아니야. 중학교 때 시험 보면서 중학교 이상의 수학 시험을 보면서 나는 시간이 남아도네. 수학 시험 보는데. 이런 사람 있어? 저요. 자요. 그래. 저런 경우가 그러면 동안 기본적으로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지, 저 정도면. 안 한 것뿐이야. 맞지? 그래서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 특히 수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과목 안 그렇잖아. 다른 과목 국사 같은 거 풀면 의외로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리고 답을 빨리 내고 그냥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검산하기도 쉽지 않거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수학 시험에서의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실수라는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 계속 하겠지만 그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 계산 검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방정식 계산하고 뭐 나중에 중3 때 인수분해 계산하고 이런 계산 검산들을 꾸준하게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거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항상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 이 수학이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실수를 안 해야지. 너무 억울하잖아. 예를 들면 수능에서는 뭐 4점짜리 실수 하나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바뀌는 거야. 너무 억울하지. 근데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지. 이게 너희들이. 그 계산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귀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검산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시험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적인 거를 지겹지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그런 연산들 있지. 내가 지겹지.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너무 지겨웠어. 그거 하는 거. 왜 똑같은 걸 왜 반복시키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그걸 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정확성.
내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정확성을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풀려고. 그 연산하는 거를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걸 빨리 연습하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런 연산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실수가 줄어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중학교 때 얘기야. 니네가 좀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앞으로 근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니네가 수학을 잘하려면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뭐냐면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학은 모든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 너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지? 3학년이요. 3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이요. 이제 1학년 올라가요. 그렇지, 1학년. 그러면 좀 이해할 수도 있겠네, 3학년 올라가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워. X, 미지수 X. 중2 때 X, Y 두 개 연립방정식 배웠지? 네. 맞지? 중3 때 뭘 배우냐면 2차 방정식 X 제곱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해가 두 개, 답이 두 개인 방정식을 배워.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3차, 4차, 5차 이런 고차 방정식을 배워. 근데 해가 3개, 4개, 5개 되는 거야.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원리만 이해하면.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은 거의 다 똑같아. 약간의 복잡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어떤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걸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 과정 공부할 때 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개념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배울 개념을 공부하려면 그 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 다음 개념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수학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기가 힘든 게 문제인 거야. 너희가 딱 중3에 책을 딱 폈어. 중3 책에 어떤 단어를 공부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 모르는 문제를 내가 왜 모르는지도 몰라. 뭔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도 못 찾는 거야. 맞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거든. 사실 그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거를 할 수만 있으면 수학을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혼자 하기가 힘든 거지. 그게 힘들어. 맞아,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서밋이라는 제품을 만든 거야. 너희가 나중에 서밋 제품을 써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 뭐냐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너희가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뭐냐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를 틀리면 이 서밋 수학에서는 이 문제를 드릴 다운을 해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래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수학 문제 풀고 답매기에서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지. 그게 아닌 거야. 문제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틀리면 1단계 뭐를 해보세요. 그럼 니네가 뭘 해보고 2단계. 근데 그런 거 해도 이해 못 하겠던데. 그러면 사실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더 밑으로. 네가 만약에 중3 과정이 그 정도로 힘들다. 그럼 중2부터 수학은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누구지? 진영이가 얘기했듯이 사실 수학은 창피할 필요 없어. 그냥 만약에 니네가 중3이든 중2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무조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그리고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학은 이 순서와 그 연결하는 게 선후 연결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니네가 지금 상태에서 중3급 고등학교 공부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 전 학년으로 가서 그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수학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습 시작하게 되면 진단 평가도 보겠지만 그냥 진짜 나의 객관적인 수준이 중3인데 난 중1 수준이 나온다. 그럼 중1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수학 공부 방법. 뭐 여기는 이제 편견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 혹시 인강 들어봤어? 인강? 아니요. 안 들어봤어? 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그거 많이 듣거든. 뭐 인간. 유명한 그럼 죽어도 스타 안 강사가 강의하는 영상 이런 걸 많이 듣게 되는데 네, 봤어. 수학 같은 과목이 그거 듣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얘기했겠지? 선생님이 안 돼.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사든 뭐 이런 뭐 내가 뭔가 개념을 뭐 암기해야 되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런데 수학 같은 과목은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절대 내 실력이 늘지 않아. 그냥 시간 낭비야. 그래서 절대 그런 방법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라고 물음표 했지? 그러니까 물음표라는 건 이가 틀린 말이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 들어봤어? 수학은 뭔가 이해하는 과목이야. 뭐 국사는 암기 과목이야.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들어봤어요. 이해해야지 뭐 문제 들어봤어? 푸는 거 아니야. 이해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수학이 뭔가 다른 과목하고 공부 방법이 틀리다고 느껴.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뭔가 계산을 하고 머릿속에서 사고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논리적인 학문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수학도 다른 과목하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 틀리지 않아. 일단 암기요? 그치.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수학을 수학은 암기하는 과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암기 과목 공부할 때 니네 공부 어떻게 하니? 국사 공부할 때 어떻게 해? 그냥 계속 달달달 중얼중얼거려요. 중얼중얼 외우지 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 영어 공부할 때 이해하면. 영어 평소에 뭐 어떻게 공부해? 영어요? 달달달달 달달달. 얘기하고 공부 안 써요. 하는데? 읽고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외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신이어서. 단어 달달달 외우잖아. 수학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 있었어 여기 지금까지? 달달달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 눈 없지? 그렇게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수학을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 그 방법부터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사실 난이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외우면 외울 게 더 많지 적진 않다는 거야. 근데 수학은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 방정식이 어떤 거야 설명을 해주면 열심히 듣고 그 다음 뭘 하냐면 문제를 풀기 시작해.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일단은 그 방법 자체도 바꿀 필요가 있어. 그 얘기를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방법에 대한. 수학에 있어서 암기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건데 1번이 뭐냐면 수학 공부에서의 개념 암기는 영어 공부의 단어 암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 뭐 선생님도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너희랑 똑같았어. 단어, 수거 열심히 외우지. 단어, 수거 열심히 하고 문법 같은 공부를 한 다음에 독해 문제가 나오면 독해를 하잖아. 맞지? 독해를 하고 뭐 문제에서 이 글의 주제는 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이런 거 풀잖아. 맞지? 그러면 이 독해라는 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독해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 맞지? 뭐 100개의 단어나 수거가 나오면 그 중에 내가 아는 거는 뭐 90개나 95개일 거야.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 계속 써서 외워요. 아니 그냥 문제를 풀 때. 문제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뭔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찍어요. 번역기. 뭐 그거는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 뭐 찍는 말이 오히려 뭐 비슷할 수 있어. 뭐냐면 내가 이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 왠지 이거는 앞에는 이런 뜻이고 뒤에는 이런 뜻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단어는 이런 뜻인 것 같아라고 추측을 해.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그런 걸 물어봐. 이 단어와 뭐 유사한 뜻의 단어를 고르시오. 일부러 그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 의도거든. 출제 의도. 근데 사실은 그런 영어도 독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단어나 수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지. 많이 알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수학도 똑같다는 거지. 수학도 내가 하나의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한번 듣고 스쳐 지나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거야. 맞지? 당연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암기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냥 한번 흘려들어서 문제만 풀었던 사람은 기억 안 나.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이렇게 한번 수업을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수업을 들으면 이해를 하지. 맞지? 이해를 했단 말이야 머릿속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자기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과정이
수학도 꼭 필요한 거야.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야, 필요하면. 그게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고, 뭐 2번도 이제 비슷한 얘기고, 3, 4번 얘기를 해줄게. 3, 4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너희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제 수능도 보게 될 건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의 가장 큰 그 제약 요소가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능력을 보는 게 시험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험을 봐. 똑같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능력을 모든 나라에서 다 보는 거야. 우리나라 뭐라고 할 게 없어. 알겠지? 그래서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뭐 한 45분, 50분 주고 한 20문제 준단 말이야. 맞지? 그럼 내가 한 문제 푸는데 한 몇 분 써야 돼? 45분이면. 계산해봐. 45분에 한 문제 20문제를 푸는데 45분. 2분. 2분 정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능이 30문제 나오고 100분 안에 풀어야 돼. 수능이.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한 3분에서 뭐 3분 30초. 이 정도야. 맞지?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2분 안에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틈이 없어. 왜냐면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2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야. 그리고 학교 시험, 너희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학교 시험이 예를 들면 20문제가 나와. 그럼 사실은 그 중에 한 15문제는 너희들이 그냥 문제집만 한두 것만 꼼꼼히 풀어봤어도 이미 한번 풀어본 문제를 줘.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 그다음 나머지 한 4, 5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줘. 그게 이제 아이들마다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그 4, 5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 좀 있지. 4, 5문제. 그러면 그 문제들은 생각을 해야 돼, 자기가. 한 번에 못 풀거든?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한 4, 5분이 필요해. 그러면 4, 5문제 푸는데 한 20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몇 분 남았어, 시험? 20분을 여기다 써야 돼, 어려운 문제 쓰는데. 그럼 25분 남았잖아. 네. 25분 안에 1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25분 안에 15문제를, 그러니까 시험을 100점 맞는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 15문제를 20분, 25분 만에 풀어. 그리고 나머지 4, 5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그 중에 다 맞추면 100점이고 하나 틀리면 95점 나오는 거야. 알겠지? 난 안 그래. 그래서 그 15문제를 20분,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야 돼. 그냥 문제의 첫 문장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야 돼. 내가 여기 샘플로 이따 얘기할 건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뭐 이런 말이 딱 써 있어. 그럼 머릿속에서 이 문제는 이 방법이야 해놓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를 해야지 1분 30초 안에 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수학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중에 9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암기라는 게 수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덜 할 거 없다. 더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수학은. 그럼 어떤 걸 암기해야 되냐? 이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인데 당연히 개념에 대한 암기부터 해야 돼. 선생님이 뭐 어떤 수업을 들었으면 그거 외워야지. 예를 들면 뭐 항등식이 뭔지 한번 설명해봐.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뭘 설명하라고요? 항등식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봐. 미지수의 어떤 수를 그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치? 그러니까 되게 쉬운 용어의 정의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도 안 외우지, 사실은 아이들이. 수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영어 단어 외우시 달달달 외워야 돼. 알겠지? 달달달.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할 수 있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수학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식을 세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지. 수식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외워야 돼. 요즘 책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 니네 뭐 예를 들면 센 수학 이런 거 다 해봤지? 뭐 유형서 이런 것들이 있어.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근데 이런 책들도 보면 정리가 잘 돼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세 자연수합이 뭐뭐뭐 할 때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오면 초등학교 때는 대입을 해서 풀어. 뭐 예를 들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45일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냐면 21, 22 더해보고 22, 23 뭐 이런 식으로 해본다는 말이야.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풀 수밖에 없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풀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막 5분, 10분이 걸릴 수 있어. 그렇게 좀
어떻게 무식한 방법으로 풀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운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x-1, x, x 플러스 1. 이렇게 미지수를 바로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3x가 되잖아. 3x는 뭐 해서 x는 몇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데 30초면 풀어.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야.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중고등학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이건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거든. 이렇게 실행만 하면 돼. 니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좀 팁을 알겠어? 당연히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뭐 영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야. 근데 그 시간을 쓰는 방법이 그냥 무조건 강의만 듣고 문제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외우면서 공부를 해야지 수학을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 이건 이제 뭐 서밋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너희도 좀 뭐 체험해봤겠지만 선생님이 이 서밋 수학을 만든 그 이유가 있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방법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이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자기가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 맞지? 이걸 혼자 했을 정도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만든 게 이 서밋 수학이라는 제품이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밋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다 틀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푸는 거. 그리고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면서 내가 모르는 스텝이 있으면 옆에 동영상 버튼이 있거든. 그걸 클릭하면 항상 걔를 설명을 해줘. 그 개념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에 분명히 구멍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 그럼 무조건 수학 실력 늘게 돼 있어. 한 6개월, 1년만 하면 훨씬 많이 늘어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서밋 수학, 마지막 서밋 수학 간단히 얘기만 하면, 서밋 수학에서는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든 거야. 그래서 뭐 아까 원리 뭐 드릴다운 원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릴다운도 니네 문제 풀어봤니? 서밋? 네. 해봤지? 몇 년 동안 풀었어요. 이 드릴다운을 선생님이 왜 만들었는지 알아? 이 원리가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그대로 디지털화를 한 거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수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대1로 가르치는 교육을 받는 거야. 옆에 선생님이 붙어 있으면 내가 문제 풀다가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 선생님 저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옆에서 바로 알려주지. 이거를 그대로 디지털화를 한 방식이 이 서밋 수학의 이 드릴다운 방식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뭐 관심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막 요즘 인공지능 알고리즘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알파고 막 이런 우리 서밋 수학에 들어있는 엔진의 모습이야. 그래서 저 점 하나하나가 수학적인 지식들이야. 그러면 수학적인 지식들이 서로 막 수천 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중간에 점 하나를 틀렸어. 얘가 빨간색이야. 만약에 빨간색이야. 그러면 얘와 연결된 다른 지식들이 있잖아. 그런 게 빨간색이다, 뭐 안다, 모른다 이런 거를 다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 이 실제로 니네 공부를 하면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가 만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너희들이 수학 공부하면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그 알파고 다 알지? 들어봤지? 네. 이세돌 프로기사랑 두는 걸 막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그 수를 두잖아. 우리가 쓰는 이 서밋 수학 알고리즘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봤더니 너희가 앞으로 수학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걸 막 예측을 한단 말이야. 뭐는 이해하겠다, 어떤 개념은 이해하겠다, 어떤 개념은 이해 못하겠다 이런 거를 다 예측을 해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문제를 딱 골라서 준다고. 너희가 공부해보면 서밋 수학이 기본하고 과제라는 거 항상 이렇게 쌍으로 공부하잖아. 네. 기본에 나오는 문제는 미리 이렇게 상중하 난이도로 세팅된 문제가 나오는데 과제 문제 있지. 과제 문제가 이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다 다른 문제가 나가. 똑같은 걸 풀어도.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너희한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오답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돼. 이제 여기에 오답 관리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 거기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니네가 풀었던 걸 다시 한번 마무리 학습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을 다 잘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따라만 오면 돼. 알겠지? 믿고 따라만 오면 돼. 중딩 때는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수학 공부와 관련돼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이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편하게.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뭐냐 그거 문제 풀면요 무슨 등급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그 높은 뭐가 좋아요? 뭐가 좋냐고? 네. 상품 줘요? 너는 게임 왜 하니? 게임이요? 게임 점수 높아지면 왜 좋은 거 같아? 게임 저 높아진 적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하는 목적이요? 응. 심심해서요. 수학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심심할 때 수학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 서밋 수학에 그걸 만든 이유는 수학이 사실 공부가 수학뿐만 아니라 좀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 나 혼자만의 좀 고독한 싸움처럼 막 하잖아. 문제 푸는 게. 근데 특히나 종이 참고서 풀면 더 그런 게 심하잖아. 먼저 혼자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화를 했을 때 좋은 이유가 게임하고 똑같지. 내가 내 비슷한 친구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리그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든 리그가 우리 이 서밋 수학 만든 사람 중에 우리 회사에 CTO가 있어. 기술을 총괄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스타크래프트 광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스타크래프트 옛날 막 대회 같은 거 했었잖아. 네. 그 공식 맵도 이 친구가 만들었었어.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수학도 잘하는 친구인 거지. 되게 유명해. 그런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그 서밋 수학 보면 브론즈, 뭐 실버, 골드, 뭐 플래티넘, 챔피언 이렇게 리그가 있단 말이야. 그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리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좀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 보상을 얻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만족도를 느끼고 이런 목적을 일부러 만들었어. 또 뭐 궁금한 거? 저요. 대표님은 혹시 그 수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포기까지는 아닌데 되게 좀 힘들게 한 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뭐 이렇게 국어 이런 건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수학이 이렇게 답이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런 과목을 좀 좋아했어. 그래서 근데 이제 힘든 시기 있었지. 선생님도 약간 이렇게 좀 과정이 어려운 거 나올 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한번 확 바뀌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한번 이렇게 확 바뀌거든. 뭐 딱 느껴도 내가 느낄 정도로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어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 거는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들으면 이해가 됐는데 한두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어려웠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이게 어쨌든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항상 공부를 하고 그 개념이 일반적인 뭐 국사나 영어는 뭐 언어나 국어도 내가 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에 문제잖아. 근데 수학은 아예 그 수식이 나면 수식을 해석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거든, 수학이. 근데 수학이 그래서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내가 사실 강연할 때 그 얘기도 넣었는데 여기는 뺐는데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천재적인 수학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뭔가 모든 수학을 알고 태어나지 않았겠지. 그 사람들도 처음 보는 개념은 무조건 어려웠을 거야.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반복을 한 거야. 반복. 3번, 4번, 5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기 단계가 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어려운 걸 딱 접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딱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너희 도움 많이 된 것 같아? 어땠어? 저 궁금한 한 게 더 있어요. 얘기해. 근데요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요? 왜 저희 괴롭혀요? 무슨 괴롭혀? 아니 저 괴롭힘 당했어요. 저 진짜로 이거 언제 했지? 5학년 때인가? 그때 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괴롭힘 받았는데요. 사실은 뭐 공부가 쉽지 않지. 뭐 선생님도 공부가 뭐 너무 즐거워서 한 사람은 아니지. 공부란 건 항상 새로운 걸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대학교도 똑같아. 너희 대학교 가면 더 어려운 거 많이 배우잖아. 근데 그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는 해야 돼. 맞지? 내가 수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지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해준 거고.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 그건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이유도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참가한 거지. 맞지? 네. 잘하고 싶어서 참가한 거고,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친구들, 수학을 잘하는 주변의 친구들보다 학습량이 적다고 생각하잖아. 맞지?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려면 그 아이들 이상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뭐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수학을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지. 오케이. 혹시 그 서밋에 보면 여러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만드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캐릭터? 네. 그치. 뭐 일단은 우리가 그 캐릭터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넣었었거든. 뭐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카툰 같은 것도 있었어. 만화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레슨을 배울 때 약간 이 레슨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좀 카툰으로 재밌게 표현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있었고, 어쨌든 아이들이 좀 수학 공부할 때 너무 딱딱하잖아. 교재나 이런 것들 보면 그걸 좀 재밌게 느끼게 하고 싶었고, 나중에는 그런 걸로 좀 더 흥미 요소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리그 이런 거 이외에도 뭐 별이나 뭐 이런 걸 따가지고 뭔가 나만의 아바타도 꾸밀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하고 있어. 앞으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 이 서밋에서. 그럼 제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도 방법이지.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그래도 캐릭터 만드는 거. 요즘은 사실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지. 오. 근데 그 서밋이란 이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밋의 의미가 뭐야? 네? 서밋의 의미.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저한테 물어보시면 영어 단어 공부 안 했구나. 서밋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그 산 꼭대기 정상의 의미가 있어. 그렇구나. 서밋이 정상 꼭대기. 봉우리? 맨 위. 그렇지. 맨 꼭대기. 그러니까 수학의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의미로 만든 거지. 덩어리 수학. 그렇지. 그거보다는 서밋이 있어 보이잖아. 그 서밋 수학으로 정말 수학 100점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은 그 양만 니네가 따라올 수 있으면 100점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믿고 한번 해봐. 왜냐면 이게 그냥 나만의 믿음은 아니고 서밋을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한 4만 명, 5만 명 되거든. 그 정도요? 대표님도 엄청 많아. 서밋 해보셨어요? 그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안 해봤겠어? 근데 어쨌든 한 5만 명? 뭐 지금 그 정도 되거든? 근데 그 5만 명 중에 그런 성적 향상된 사례가 엄청 많아. 막 15점, 20점이었다가 뭐 진짜 95점 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꽤 많아. 나는 나중에 왜 한번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려줄 거야. 나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 그 사례를. 그래서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일반 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 있어. 그건 장담할 수 있어. 시간만 들여. 아까 얘기했지, 응? 진영아? 시간만, 어쩔 수 없어. 나의 시간을 들여야 돼. 랩하는 시간만큼만 들여봐. 그럼 너 수학도 랩만큼 잘할 수 있어. 랩하는 시간이면 몇 시간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할게. 소방관이 불 껐어. 근데 불이